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신규 고객사를 확보할 전망인데요. 지금 북미 쪽의 GPU 신규 고객사의 최종 승인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반도체와 패키징의 최종 품질 승인을 동시에 완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신규 고객사는 올해 4개에서 5개사에서 내년에는 8개에서 10개사까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향후 2년간 지금 HBM 시장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HBM 턴키 생산체계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생산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말씀드린 대로 턴키체제라고 한다면 설계, 로직부터 이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패키징까지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뜻합니다. 공급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고객사를 늘려가는 데 확실한 강점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신규 고객사의 확대가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95,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제3의 물결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오늘 상당히 공격적인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기존의 광양제철소를 건설했을 때 역사상 가장 큰 이 성장의 발판을 구축했었고요. 이 당시의 순이익이 무려 22배나 증가하는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통해서 도약기에 진입하는데요. 1990년대 이후에 광양제철소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 당시에 국내 철강 시장을 독점한 바가 있습니다. 해외 확장을 통해서 글로벌 철강 생태계를 구축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앞으로는 2차 전지 소재 사업이 투자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고요. 포항제철소의 고로 그리고 광양제철소에 이어서 소재 사업이 세 번째 도약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밸류 리레이팅의 시작인데요. 리튬까지 반영을 해주면서 이 전기차 시대에서 반드시 투자해야 될 기업이라고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가장 공격적인 90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금호석유입니다. 유한타증권 리포트고요. MB 라텍스 그리고 페놀을 두 가지를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공급 과잉 탈출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2분기 영업이익도 1,0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거의 70% 넘게 감소를 했었는데 사실 3분기까지도 조금 어두울 전망입니다. 전 분기 대비해서 봤을 때 3분기에도 추가적인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금 합성 고무 원가는 올라가고 경쟁사의 증설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고무 가격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페놀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신규 증설에 대한 압박이 좀 상당히 가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력 제품의 공급 과잉이 이어지고 있는데 MB 라텍스와 페놀 모두 내년까지는 공급 과잉을 예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업황 개선이 점차 지연되고 있습니다. MB 라텍스의 경우 글로벌의 신규 증설도 3분기에 예정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등이 쉽지 않겠네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역시나 15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딥노이드입니다. 하나증권 리포트고요. AI는 메가 트렌드라고 봤는데 의료와 산업 분야에서 AI를 모두 갖추고 있는 업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딥노이드의 경우에는 2008년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한 1세대 인공지능 업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 제품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딥뉴로인데요. 뇌 동맥류 AI 영상 판독 솔루션이고요. 이번에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과의 실증 사업이 연내 본격화될 전망이고 매출로 이어질 텐데요. 이 뇌질환이 의심이 됐을 때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검사가 뇌 동맥류 AI 영상 판독입니다. 이에 따라서 400억 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딥팩토리인데요. 이 딥러닝 기반의 머신 비전 솔루션인데요.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같이 첨단 산업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디스플레이와 화학 쪽에서는 이 공급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로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상당히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마녀공장이고요. 하나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건전한 외형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상반기 영업이익은 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8% 정도 감소하는 수치였습니다. 다만 리오프닝에 따라서 오프라인 트래픽이 회복됐고 판매 채널과 입점 품목도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은 같은 기간 성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아마존향 성장도 지속되면서 현재는 해외 채널까지 상당히 양호합니다. 전 지역의 매출 성장에도 브랜드와 제품 광고에 대한 투자 확대 영향이 조금 있었고 채널 믹스 변경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일본과 중국에서는 상저하고 흐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감익 흐름은 하반기까지는 염두를 해보셔야겠지만 그래도 엽기적 부담을 이겨내고 있는 물량 증가에 조금 더 포인트를 두자는 것이 리포트의 골자입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리포트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